네, 안녕하세요. 2026년 녹색서울 실천사업 공모사업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녹색서울 신청 공모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사무담당위원 김로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 시민위원회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약 12억을 40여 개 사업에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우수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 자료집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6년 녹색 서울 실천 공모사업 공고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2025년 우수 사례 소개, 그리고 26년 추진 계획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도 녹색 서울 실천 공모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13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우수 사례로 뽑힌 3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녹색 어울림의 생태전환 체험의 숲, 그리고 두 번째로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태놀이터, 마지막으로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의 시민과학자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중랑천 멸종위기종 모니터링과 자료 구축 사업 순입니다. 유튜브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년도 녹색 서울 실천 공모사업 우수 사례 첫 번째로 녹색 어울림의 김희동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색 어울림의 김의동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2025년도에 생태전환 체험의 숲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전환 체험의 숲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시간 관계상 어떤 목적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나라는 국토가 좁다 보니까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자연과 자연스럽게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생태전환 체험의 숲이라고 하는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저희는 세 가지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이 생태전환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자연과 단절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플라스틱 쓰지 말자, 가까운 거리 걷자, 대중교통 이용하자.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우리가 실천이 안 되고 구호로는 환경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생태전환 체험의 숲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생태전환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 그 다음에 현대인들을 자연과의 교감을 연결시켜보자. 그 다음에 구호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생태전환 교육을 그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태전환 활동가를 양성을 하는데 그냥 대부분의 이 교육들을 보면은 어떤 실내에서 이론적인 교육에 좀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에서 체험하는, 그러면서 자연에서 체험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단체가 위치한 곳이 서울의 북부권역에 있는 불암산 자락입니다. 저희가 저희 교육장은 그 불암산 자락에 배나무 과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28,000여 평의 공간 속에서 저희는 손톱만큼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뒤편에는 불암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병풍이 들여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서 생태전환 활동가들을 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생태전환 캠프를 저희는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게 이 바로 생태전환 캠프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태전환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이 생태전환이 무엇인지도 알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기획을 했었는데, 특히 이 세미나에는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들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분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생태전환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줬던 것도 우리가 생태전환 세미나를 참 잘했다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반딧불이 캠프,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 자체는 지금 AI로 비록 그렸지만은, 왜냐하면은 실제 이 반딧불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칠흑같이 어두워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AI 힘을 빌려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를 본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도 오늘의 이 광경은 영원히 그리고 깊게 가슴속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현대인들을 자연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자연과의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는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재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과 같이 불암산 자락에 어떤 나무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이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끼는 여기에서 이 이끼가 왜 자라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태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생태조사한 걸 가지고 이름표도 작성을 해서 이름표를 달아주기도 하였고, 불암산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무가 고사돼서 그냥 방치된 곳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는 나무를 같이 심고 그 나무를 같이 가꾸는 활동들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이 식물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캐나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캐나프라고 하는 식물이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캐나프를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시험 재배를 해봤습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에 1년에 4m에서 5m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짧은 기간 동안에 탄소를 많이 포집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탄소를 포집한 걸 가지고 우리가 태우거나 그러지 않고 이 펄프를 이용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서 펄프를 추출해서 종이를 만드는 사업까지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공모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숲속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은 절대로 구호만으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했을 때 실천한 만큼만 환경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을 좀 줄여주면은 그것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요리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자투리 요리 교실을 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끼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끼가 그만큼 기후 위기 시대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끼의 장점이라든가 이끼를 우리가 왜 확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숫자로 보면은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수혜 대상자를 처음에는 1,9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실적은 약 4,000명 정도의 수혜 대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 200% 정도의 실적을 올렸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8개월간 그야말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7월 달은 너무 덥기 때문에 7월 달만 약간 좀 쉬어가는 기간이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분포를 보이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8월 달, 9월 달이 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8월 달에도 여기가 3일간의 행사였고 여기 2일간의 행사였기 때문에 전체 8개월간 그런 분포를 보이도록 활동을 했고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민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줬고 그 동기부여가 됐을 때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끼를 다룬다. 단순한 이끼가 아니죠. 자연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루페를 이용해서 이끼를 관찰할 때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끼 봤을 때 그냥 무덤덤하다가 이끼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반딧불이 체험 행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3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틀간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요. 모집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많이 몰릴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순식간에 500명이 넘게 모집이 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만다행인 거는 처음에 예정됐던 날짜가 비가 오는 관계로 날짜를 뒤로 연기하면서 처음에 신청했던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24명이 반딧불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숲속에서 즐기는 온 가족이 와서 즐기는 음악회도 열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숲이 주는 치유와 회복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에 있는 노원신문뿐만이 아니라 월간 퀸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고를 해서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밀집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자연과의 단절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생태전환 체험의 숲을 통해서 도시와 자연은 다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저희가 생태전환 체험의 숲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동 위원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어울림은 탄소 흡수원인 이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끼 숲 체험을 실질적으로 연계 운영한 부분과 그다음에 캠페인 사업을 통해서 시민 참여 유도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으로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영선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영선 팀장입니다. 저희는 2025년 녹색서울 실전 공모 사업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제목을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태 놀이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짓게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서부터 노는 그 먹거리가 나오는 공간일 뿐더러 그 속에는 다양한 논생물이 숨쉬는 생물 다양성 공간이므로 중요하다는 활동을 펼치고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거가 쉽게 어린이들한테 다가가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논이 생물 다양성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은 생태 놀이터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서 논을 또는 숲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테고, 논이라는 곳은 사실 사시사철 놀았던 공간이거든요. 물고기도 잡았었고,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도 깨보고 했던 놀이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기관에서는 그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거의 실내로 바꾸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핀잔 들을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 공간이면서 놀이 공간인 논으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가 보자라는 의도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또한 어린이들만 알아서는 그거를 가정에 가서 공유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학부모를 데리고 가자. 그러려면 학부모가 생물 다양성의 공간, 생물 다양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를 양성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논이라는 것은 생물 다양성의 공간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든지 6강으로 먼저 훈련을 시키고 어린이들이 현장으로 갔을 때 보조 교사로 같이 오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태 놀이터이고, 지금 맨 앞에 보이는 이 화면이 그러니까 논인 거예요. 6월 모내기가 끝난 무렵에 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렁이는 물결도 보이고 다양한 논생물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도 보이고 새도 날아다니고 안에는 초록색 풀같이 보이는 모가 자라는 모습을 어린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야외 활동 중에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은 세부 사업 추진 성과로는 첫 번째, 어린이들을 갑자기 야외로 데려 나가면 좀 무서워해요. 물도 무서워하고 진흙도 무서워하고 논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상자논을 설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2번에 걸쳐서 상자논으로 만났습니다. 실내라고 하는 것은 각 교육기관의 마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2번, 논으로 2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이냐, 강북에 3곳, 강남에 2곳 해서 영등포, 구로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에 각 2곳씩 해서 14곳의 어린이집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섭외를 해서 14곳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된 내용 안에서 그들이 만난 논에 사는 생물을 도감의 형태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제가 회람을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이들이 논에 가서 본 생물을 어린이 도감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감을 하면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린이 다녀온 후에 어린이들한테 그때 느낌대로 어른이 본 그 느낌이 아니라 그때 아이들의 감성이 어떤 생물을 봤는지를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무척 좋아하고 기관에서도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가지 실내 교육, 그 다음에 실외 교육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감을 만든 거를 결과물로 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어린이들이 갔었던 그 이후에 어른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6번의 양성과 과정 중 한 번을 실외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외 논이라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설득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효과적으로 발휘가 돼서 지역 주변에 이 생태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린이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바이럴로 알리는 역할을 했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의 목적의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는 어린이들의 생태 놀이터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노는 얼마든지 생태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처럼 야외에서 어린이들과 만나는 것도 했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학부모들을 실외에서 만나서 논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공간인지를 설득하는 일을 했고요. 마지막은 논 생태 도감을 만들므로써 마무리를 해서 그거를 갖고 지역에 이것의 의미와 내용을 홍보하는 책자로 삼고 있고 이미 배포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상자논 체험 안에는 다양한 논생물을 실내로 가져와서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논살림 사회자협동조합은 논생물 다양성을 조사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했던 논생물을 실내로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자세히 알리는 겁니다. 우선은 관찰을 하게 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을 하는 걸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프로그램은 6월에, 2차 프로그램은 9월에 해서 9월에는 상자논에서 추수까지 하는 다양한 체험을 경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상자논 생태 체험을 2번을 했습니다. 이건 추수의 모습입니다. 이 추수는 지금 어린이들 뒤에 보이시는 게 상자논에서 자란 벼의 모습입니다. 상자논 뭐 거기서 벼가 자랄까? 매우 잘 자랍니다. 수서 식물이기 때문에 상자논을 설치하고 물을 채워주고 적당한 양분이 들어가면 또한 논살림 사회자협동조합은 흙을 계속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짚을 다음에 썩을 수 있도록 다시 넣어줘서 그걸 생태 유기순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을 꾸준히 가꿀 수 있도록 돌봐주고 추수도 했고 또 짚의 유기순환 과정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짚을 만져보고 향으로 느껴보고 따보고 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야외 생태논 체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자랐죠, 뭐가. 그래서 지금 적당히 자란 7월의 논에서 6월이나 7월의 논에서 다양한 논생태 놀이터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속 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볏짚 오감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이죠. 논에는 볏짚이죠. 그래서 볏짚에 누워보고 굴러보고 볏짚 새끼줄을 따보고 그 새끼줄을 따본 걸로 줄넘기도 해보고 그걸로 감아서 축구 놀이도 해보는 그래서 논을 충분히 즐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서 어린이들에게 그날의 느낌이 어땠는지 그날의 논생물은 어떤 것을 보았는지를 다 그림으로 거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글씨 쓸 수 있는 어린이들은 자기 글도 쓰게 했습니다. 논에서 재밌었다고, 집에 재밌었고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은 이제 올챙이를 봤었던 거를 목표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챙이를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 알렸어요, 과정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발견된 논생물을 그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라 하고 중간 과정을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결과로 지금 보셨던 책자처럼 다양한 논생물을 어린이 시각으로 그리게 했고 그 어린이 시각으로 그린 것과 논살림 사회자협동조합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글을 쓰게 했어요. 그거를 학부모의 글과 같이 다 모아서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가 그린 논생물 도감 150부를 제작을 해서 물론 좀 적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워낙 활동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일부 남은 거는 올 봄 다른 사업에 활용해서 홍보의 효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여러 가지 역할로 쓰이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학부모 생태교육단 28명, 그러니까 14개 기관에 부모 2명씩을 양성을 해서 그들을 탄생을 시켰고 야외에 갈 때마다 보조강사로 데려갔고 보조강사에게 4만 원의 강사비를 지급했습니다. 보통 이런 데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강사비가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와서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 거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14기관 4번씩 56회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총 1147명이 참여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 요즘 숫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뭐 25명 내에 생각했지만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 어린이 중심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논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생태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고 아이들의 그림을 이용한 어린이 도감 제작을 진행한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질의응답은 세 번째 발표까지 마친 이후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의 이정숙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랑천 사람들 이정숙입니다. 저희는 올해 시민과학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중랑천의 멸종 위기종 모니터링과 자료 구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시민과학자 양성을 10강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중랑천을 서울시 구역만 해서 20km 가까이 되는 중랑천을 1, 2, 3 구역으로 나눠서 전 구간을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총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의 생물 사진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또 중랑천의 새 100종을 선정해서 도감을 700부를 제작하였고요. 환경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물 사진 전시회와 새 도감 제작하는 것은 평소 오랜 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단체에서 했던 목표 같은 게 있었는데요. 시민과학자들이 요즘 많이 양성되고 있잖아요.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그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중랑천에 많은 공사들이 1년 12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생물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와 준설에서 이 생물종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했고요. 또 생물종들의 서식을 우리 시민과학자 활동가들만 알 게 아니라 도감과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 관, 여러 단체에서 함께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람과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중랑천을 만드는 게 저희의 원대한 목표였습니다. 시민과학자 양성화 과정은 10강을 하였고요. 보통 양성화 과정이 하듯이 어류, 조류, 생물, 저서 여러 가지 양서 파충류, 버섯, 꿀벌 평소에 없던 버섯과 꿀벌 같은 걸 했고요. 야간 곤충까지 포함해서 10강을 하였습니다. 신청자들이 너무 많으셔서 처음에 47명 가까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회차 30명에 가까운 시민과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최명샘을 모시고 중랑천의 야생동물 포유류를 모니터링하는 거였습니다. 수달과 사기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서 그것들을 찾는 그 기술을 배우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꿀벌이었습니다. 요즘 꿀벌이 사라지고 있고 온도는 정말 올라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꿀벌을 양성 과정에 처음 넣어봤습니다. 많은 인기와 그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니터링입니다.
중랑천 의정부 경기도 구간 20km 빼고 서울시 구간 20km에서 1, 2, 3구역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는데요. 모니터링 왼쪽에 보시면은 공사를 하는 관의 치수과 또 그리고 전문가, 활동가, 시민 과학자고요.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모니터링을 하는 줄 알고 대학에서 찾아와서 같이 참여해서 했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학생들 또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자고 연락들이 와서 같이 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들의 발가락에 가락지를 부착해서 애들을 송수신기를 달고 하는 그런 단체와 학교와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과학자들이 모여서 모니터링하는 일이 중랑천에는 자주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남생이 조사, 그리고 남생이가 살고 있는 구간을 석축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치수과 함께 현장에서 논의하는 거였고요. 왼쪽에는 파충류, 삭과 수달을 모니터링하는 현장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모래톱 아래로 내려가서 삭과 수달 그런 것들을 파충류, 포유류 한꺼번에 모니터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진 전시회와 도감 만드는 게 있었는데요. 사진 전시회는 그 사진을 처음에 17종을 선정하였어요. 새도 있고 수달 여러 가지를 해서 17종의 멸종위기종을 선정해서 그거를 이 사업으로는 사진을 A3 정도로 해서 크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체 비용을 들여서 출력을 해서 처음에는 원래 한 군데 정도 전시를 할 생각이었어요. 노원구청 로비에서 전시를 하였는데 많은 학교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셨어요. 학교에서 와서 단체로 관람하기도 하였고요. 제가 이제 구청에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다 이렇게 사진 17장을 전시했는데요.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들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준설이나 여러 공사로 지자체와 협의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치수과 주임님이 흰목 물대새는 모래톱이 사라지면 살아남기 힘듭니다를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세워놨어요. 그거 저희 보라고 해놓으신 거죠? 그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전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는 저 사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관내 여러 학교마다 전시를 하였습니다. 월천초, 그다음에 노원 에코센터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2달 가까이 전시를 하였고요. 옹곡초, 노원초 이렇게 학교마다 사진 전시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에코센터 1층의 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중랑천의 새 도감 700부를 제작하였는데요. 100종의 새를 선정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동안 100종의 새를 선정하였고요. 전문가 자문과 감수를 거쳐서 700부를 선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이 그동안 계속 찍어서 보관해 놓은 사진들을 고르고 골라서 700부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관, 학교, 환경단체, 지역 주민 이렇게 계속 배부를 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지금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 홍보 부스입니다. 여기는 노원 에코센터에서 환경 홍보를 하였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그 중랑천의 생물을 퍼즐로 제작하였어요. 잘 찍힌 사진을 가지고 퍼즐을 20개, 30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퍼즐로 만들었고요. 새 깃털, 그리고 새미라, 이렇게 멸종위기종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부스를 하였습니다. 월 전초 학교 행사 때마다 하였고요. 서울 환경교육 한마당, 노원초 이렇게 환경 알리는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하는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일도 있는데요. 저희 중랑천 상류에는 산이 속해 있잖아요. 불암산, 도봉산, 수락산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항상 모래가 이렇게 하천으로 들어와서 항상 모래톱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물종에 서식하기 위해서 지자체 치수과와 양쪽의 지자체 2개 치수과와 함께 협의를 합니다. 해년마다 이건 있어온 일이고요. 준설 저희 중랑천에 녹촌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왼쪽은 도봉구고 오른쪽은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래를 준설 전 그리고 준설하는 도중 준설 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준설을 해서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준설을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도 성과를 거둬서 중랑천에는 물새들이 모래톱이다 많은 포란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또 여름 되면 모래톱 한가운데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설할 때 협의를 하였고, 보시면은 모래톱 한가운데 하중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사람이나 천적 그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천교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골프채를 가지고 와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 거기 맨발로 걷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래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준설에 가을철 준설로 협의를 하여서 이런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물종들이 살기 쉽게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중랑천 올해 7월과 8월에 2차례에 걸쳐서 범람을 하였거든요. 어마무시한 양의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걸 싹 쓸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 중에 그 전에도 몇 차례 관찰된 적 있지만 멸종위기종 2급인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가 관찰이 되었거든요. 서울에서 남생이가 보인다는 건 참 드문 일이에요. 관찰되었는데 여기가 남생이 일광욕하는 장소입니다. 딱 요즘에. 근데 공사를 한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같이 요만큼만 하고 여기까지는 손대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남생이를 조사하는 전문가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남생이 수컷입니다. 그리고 또 암컷도 있고요. 일광욕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모니터링에서 관찰된 생물종들입니다. 서울시 보호종,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이런 애들이 살고 있고요.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인 호사비오리도 중랑천에 현재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겨울철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찰된 보호종들을 사진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수달은 대낮에 경춘철교 아래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이 발견됐고요.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자주 보이던 일이고요. 물대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남생이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얘는 사계 배설물입니다. 중랑천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금 도봉농원 쪽으로 해서 길게 많은 곳에 배설물을 남기고 있고요. 족제비는 모니터링하다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족제비하고 눈 마주치기 정말 힘들거든요. 도망가는 속도가 2초밖에 안 됩니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런 거는 땅 속에 자라가 알을 낳는 중랑천.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비록 떠내려가긴 했지만 이 안에 알이 4개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생물들이 정말 공사를 피해서 사람도 살고 생물종도 같이 살고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도감 사진 전시회를 실시하였고요. 향후 방향은 이렇습니다. 모니터링 사업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계속 단체가 있어온 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학자 외에 지역 주민, 회원, 단체들 여러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오셔라. 그리고요, 또 하나는 사례 이런 걸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이 사례를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준설도 방안을 제시해서 가을 준설로 만들었듯이 이런 거 방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사진을 하나 생각했어요. 폭우가 퍼붓는데 꼬마 물대새는 서울시 보호종이거든요.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알은 다 물에 떠내려갔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중랑천이고 참 안타까운 사진이어서 맨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북부환경청이 중랑천 사람들은 생물 다양성 실현을 위한 중랑천 보호종의 모니터링 및 시민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모니터링 활동을 도감 제작 및 시민과학자 양성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한 것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발표한 3개의 우수사례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혹시라도 전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에 오신 분들은
네,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세 분께 오셔서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올해 녹색 서울 실천 공모사업 추진 계획과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설명 시간입니다. 발표는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6년 녹색 서울 실천 공모사업 공고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담당자 김세율입니다. 올해 녹색 서울 실천 공모 사업 소개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변동된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사업 기간이 원래는 11월까지였는데 11월까지다 보니까 정산하는 게 되게 촉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월까지로 한 달을 좀 앞당겼고요. 예산이 원래 기존에는 4억이었는데 저희가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전체 단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 지원액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모집할 때는 지정과 일반으로 나눠서 모집하거든요. 지정 사업은 이제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와 서울시에서 기존에 주제를 정해서 지정이 되셨고요. 올해는 13개 주제로 모집이 되었고, 그다음 일반은 이제 기후, 자원순환,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아이디어로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추진 일정은 공고, 심사, 약정, 시행, 평가 2회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심사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되고요. 평가는 이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예산이 4억에서 3억으로 줄어서 최대 사업비가 2천만 원으로 조정된 거를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저희 지정 사업에 대해서 13개 분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후 대기 분야에서는 이제 기후 불안에 대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자치구 시민 실천단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자원 순환 분야에서는 초소형 전자제품 수거 체계와 다회용기 사용 촉진 및 일회용품 없는 확산 사업, 그다음에 복잡한 분리배출 지침 개선 등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생태와 관련해서는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 실천 활동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환경 교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교육과 마을에서 실천하는 생태 전환 교육 2가지로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보건은 3가지 주제의 사업이 들어왔는데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건강한 생활 환경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중심 환경 보건 교육, 그다음에 사람과 환경이 건강한 먹거리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사업은 시민 단체에서 독창적으로 아이디어 기존 13개 사업 외의 걸로 돼 있는 건 일반 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선정에 적합하기 위해서 부적격 사업을 안내해 드려요. 이제 불법 행위로 처벌받으셨거나 아니면은 홍보성이나 전시 일회성 위주의 사업, 아니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같은 사업을 하시면은 선정되시는데 좀 점수가 많이 안 나오신다는 걸 안내를 해드릴게요. 세부 추진 계획은 공고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셔서 공고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고문 참여하시면 되시고 사업 관련해서 질의응답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의응답 하실 게 없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오셨으니까 평가하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을 노하우로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앞서서 우수 사업 하신 분들 선정되신 거 보시면은 사업 받는 수혜자가 되게 명확하세요. 그냥 이거를 프로그램을 지금 막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사업 계획서는 거창하게 냈는데 실제 실행 계획하려고 딱 해서 보니까 이제 수혜자라든가 프로그램 이렇게 교육 과정 같은 게 관련된 기관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이제부터 모집하겠습니다 하시는 쪽은 점수가 낮으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딱 실행하려고 3월부터 모집하시려고 하시면 그때 홍보하고 공고들을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실제 사업하면은 여기 수혜자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 사업 수혜자가 누군지 몇 명인지 너무 적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계획하실 때부터 사업 수혜자를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아니면 관공서든 센터든 명확하게 연계를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은 이게 충실한 결과로 나타나고 좋은 성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좋은 사업 계획을 제출하시고 선정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유튜브 상으로 해서 질문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정 사업과 일반 사업을 섞어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지정 사업과 일반 사업을 섞어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능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그 5개 분야가 사업 계획서 들어올 때 보면 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교육이라고 하셔서 교육만 있으신 게 아니라 캠페인도 있으시고 실천도 있으시고 모니터링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반 사업하고 지정 사업 섞으시는 게 중요하신데 섞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이제 주요 큰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중심으로 신청하실 때 쓰시면 되세요. 그 주요 사업이 지정 사업 중에 주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를 찝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 그게 큰 사업이 지정 사업엔 없다 그러시면 일반 사업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대신에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개 단체, 한 개 사업 선정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침 2에 있는 공고문에 사업에 대한 사업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참고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정 사업인 경우는 그 유형에 맞추셔가지고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 유형하고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고 저희 사업이 예시인 걸 아시면 되세요. 전혀 동떨어지게 제출하시면 안 되시고,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모델을 개발하는데 자전거 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 사이 혹시 질문 생기신 분은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공고에도 나와 있는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녹색 서울 실천 공모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